부모 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상담을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 아니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아니야 본인이 문제가 있어 라는 걸 그럼 어떻게 알리지? 그래서 부모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원점으로 돌아가. understand, okay 해놓고는 막상 하는 짓은 원래 뒷모습대로 해.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0, 오늘이 며칠이죠? 5일인가요? 네, 4월 15일인데, 우리들은 자라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하는 5월 5일을 뭐 딱 겨냥해서라기보다는 앞두고 제가 2주에 한 번씩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오늘은 어린이날에 관련된, 아니죠, 어린이날이라기보다는 어린이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딱 부모 교육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좀 짱짱한 준비가 필요하고, 굉장히 제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이제 시리즈로 뭐 아직 할 단계는 아니고요. 뭐 언젠간 하겠죠.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을 앞두고 요즘 아이들의 지금 현실,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교에서 함께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현재 아이들의 현상과, 이 아이들이 그러면 계속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크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앞에 얘네들이 다 캐릭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문외한, 캐릭터에 대한 문외한입니다. 사실 그냥 뭐뭐가 있다 뭐 요 정도 수준 말고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여기 이제 캐릭터들을 갖다 놨냐면,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나 알아 뭐 이런 캐릭터도 있고, 저 뭐야 뭐 이런 캐릭터도 있죠. 근데 이 각각의 캐릭터들에도 애들이 다 진짜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캐릭터라고 하면 무슨 인형, 뭐 약간 무슨 뭐 이렇게 뭐 펭귄 뭐 이거를 생각하지만, 캐릭터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얘들만의 어떤 뭐라 그랬죠? 성향? 걔네들의 특징? 이런 게 다 녹아나서 우리가 보통 캐릭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떠다니는 종이 4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떠다니는 종이 4개와 얘네들의 각각의 그 뭐라 하죠? 캐릭터의 매칭,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위에 떠다니는 종이, 제가 얘구나, 제가 얘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이 캐릭터를 알고 본 사람들은 쟤 맞아, 쟤 저런 캐릭터였어, 맞아 막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얘네들 각각에도 다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학교 교사님들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보면 아이들의 캐릭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 캐릭터라고 말하기도 아주 민망할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나, 아예 그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 이것 또한 양극단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씩 진행돼 왔던 거는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코로나라는 시간 3년 동안 무슨 마스크를 써서 뭐 입에 입 모양이 뭐 안 보여서 뭐 언어 발달이 느리다, 영향이 있었겠죠. 아니 그러면 나는 말 못해야 돼,
저는 한 번도 누군가의 입의 모양을 보고 말을 공부하고 글을 공부하고 언어 습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전부 다 그러면 언어 능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쪽 계통의 언어나 이런 부분, 언어지능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상관성이 있다는 건 근거가 있는 얘기지만 온리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언어 발달에 지장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변수와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요인일 수 있고 이제는 이제 그게 풀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그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 아이 친구 2명이 둘 다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 선생님들 모입시다. 자 모입시다. 그래서 그렇게 딱 그 정제된 자리에서 자자 이제부터 선생님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 그냥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분명히 겪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보통 교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너무 큰 변화가 10년 안에 일어나서 스스로도 막 당황스러울 정도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듣는 얘기보다 더 찐인 건 뭐냐면 저는 다 그렇게 들어요. 그냥 일상의 대화 속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가 2명이다.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니까 야 내가 이런 오늘 일을 그냥 그쪽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났어. 너무 열받았어. 너무 황당했어. 너무 어이없었어. 근데 왠지 모르겠어. 뭘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그냥 카톡이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오고 갔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했고, 저희 아이도 지금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고, 하는 와중에, 그러면 그런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너무 힘들어 하는, 그냥 푸념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사례 수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근데 언제? 이게 좀 맞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곧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서두에,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뭐 이랬잖아요. 근데 저도 한동안은 아니 요즘 애들처럼 온 365일이 어린이날인 것 같은 애들한테 뭔 어린이날이야 이렇게 말을 제가 한 기억이 있어요. 왜?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어린이날 되면 벌써 어린이날 뭐 애들 선물 뭐 선물값이 뭐 3년 전에는 좀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가 제일 많이 팔렸는데 작년인가 뭐 재작년에는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가 제일 많이 팔렸다. 뭐 어린이날만 되면은 뭐 놀이동산에 뭐 그냥 애들이 그냥 거의 무료 입장에 뭐 준하는 할인을 받다 보니까 그냥 뭐 인산이네 뭐 이런 거 있다. 뭐 그 다음에 뭐 온 식당이 전부 뭐 애들 손님으로 다 채워졌다.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는 뭔가 막 풍요롭고 아이들이 막 자유롭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와는 또 정반대의 어떤 굉장히 지금 뭔가 위험 신호가 학교 현장에서 가정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뭐 365일이 어린이날인데 뭐 하는 거야? 어린이날이 왜 있어야 돼가 바뀌었어요. 어린이날은 존재해야 하지만 진짜 이제는 어린이날에 꼭 필요한 어린이날에 걸맞는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 좀 등장을 해야겠다 싶어서 거기에 내 나름의 어린이날을 뭔가 의미 있게 좀 설명하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내가 태어나서 뭐 20대가 됐던 30대가 됐던 40대가 됐던 뭐 그 이상이 됐던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쫙 되짚어 봤을 때 내가 그 당시에는 이랬어,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보통 보면 뭐, 나 초등학교 때 완전 개구장이를 넘어서 이제 또라이였어. 뭐 이런 식의. 나 중학교 때는 어땠어? 나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 나 뭐 20대 때는 어땠어? 30대 때는 어땠어? 근데 지금은 이래?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제 심리학에서 사실 코칭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사람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서 사전 검사를 하는 이제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생애 주기별 어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한 루트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점수로 매기는 것도 있고 칼라로 매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저는 한번 방금 이제 캐릭터들조차도 캐릭터가 있는데 제 삶에도 그런 캐릭터들로 설명될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캐릭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위에 띄워질 텐데요. 제가 보니까 0에서 7세, 8에서 13세, 14에서 16세, 17에서 19세, 그 다음에 뭐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뭐 그렇게 막 답변화되게 막 캐릭터가 바뀌진 않죠. 이게 성장기 때, 이제 학년기 때, 뭐 이때는 막 사춘기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그러면 제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로 묶었을 때 어떤 캐릭터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미래형의 나는 어떤 캐릭터를 살고 싶은지도 저 같은 사람은 이제는 알아야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런 부분을 한번 해봐라. 왜냐면 그런 계기를 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잘 못해요.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어렸을 때 되게, 그냥 또라이였어. 개또라이였어. 뭐, 개구장이를 넘어서 어쩌고. 그냥 그렇게 단편적인 어떤 기억에 의존을 보통은 하지, 그것들을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묶어서, 이걸 만약에 캐릭터화 시키면 어떤 캐릭터가 나올까?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서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 의뢰가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개인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제가 안 넣습니다. 제가 여력이 안 돼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준비하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면서 그거를 다른 이제 비대면 쪽이나 이제 다른 방향으로 틀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하고 있는 또 일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몸은 하나고 시간은 24시간인데 다 할 수는 없어서 지금 개인 프로그램은 잡고 있지는 않는데, 상담이 들어왔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뭐 좀 도와주고는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냥 그런 마음으로만 해줄 수는 없어서, 만약에 이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그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본인을 생각하는 어떤 자상을 한번 캐릭터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띄워줄 텐데, 제가 사실은 제 기억은 9세 정도밖에 잘 없어요. 그 0에서 7세 기억이 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진을 엄마가 되게 잘 찍어서 뭐 이렇게 밑에 뭐 언제 뭐 어디서 뭐 했다 이런 거를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아는 거지,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0에서 7세 사이에는 제 기억에서의 제 캐릭터는 모르겠고, 그냥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얘기해준 그때 너는 그랬다, 그 증언을 바탕으로 제가 찾은 캐릭터가 뭐냐면, 그 뽀로로에 나오는 포비라는 캐릭터래요. 순둥순둥 해갖고,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연년생인데
언니는 굉장히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예민하고 엄마 등짝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나는 그냥 먹여만 주고 기저귀만 갈아주면 그냥 순둥순둥 하고 그냥 잘 울지도 않았고 그냥 순둥순둥. 그리고 뭐 하면 그래 알았어 알았어 뭐 이런 캐릭터였더라고요. 그래서 영예로 칠세는 제가 보니까 퍼비 여기 그림 나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이 또렷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던 9세. 그래서 8세부터도 있긴 한데 8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제 기억이 또렷한 9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말괄량이 삐삐라고 있었어요. 말괄량이 삐삐 이렇게 철사줄 이렇게 그냥 엉뚱한 짓은 다 하고 다녔던 삐삐가 있었는데 제가 삐삐였던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4년인가 5년 동안 반장을 했었는데 2, 3, 4, 5 4년이구나. 4년 동안 반장을 했었는데 제 부반장이랑 저희 친구들 맨날 몰려다닐 때 걔네들이 나보고 삐삐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삐삐가 원래 이렇게 양갈래 머리 묶고 이렇게 여자 캐릭터로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미소년 남자 아이였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모습이 그래요. 뭐 양갈래를 안 묶었을 뿐이지 제가 남자야 여자야 뭐 이럴 정도로 선머슴에 응 선머슴에 치마를 엄마가 안 입혀갖고 제가 5학년 때 나도 치마 사줘 치마 사줘 막 하여튼 처음으로 제가 막 나도 치마 필요해 나도 치마 입고 입을 거야 해갖고 엄마가 원피스를 하나 사준 사진도 이제 제 앨범에 있어요. 제 1호 치마 입은 사진이에요. 그 외에는 다 멜빵 바지 골덴 바지 반바지 예 추리닝 예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럴 만큼 그 당시에는 제가 보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다 뭐 호기심이고 한번 제가 기억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그 소고기 이렇게 등심 뭐 이런 집에 저희를 다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고 나니까 후식으로 배하고 사과를 이렇게 깎아갖고 이렇게 이쑤시개 이렇게 꽂아서 줬는데 거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뭐 미나리를 이렇게 똘똘 말아서 뭐 판지 미나리인지 뭐 그거 찍어 먹으라고 초고추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과를 그냥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고추장을 찍어서 먹었다가 그 직원분하고 막 엄마 아버지 막 민망해 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 지금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즘 골뱅이 무침에 아니 사과하고 배 다 썰어서 넣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쳐 먹잖아요. 내가 선구적이었던 거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당시는 하여튼 그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애들 막 몰고 다니고 예. 항상 제가 몰고 다녔어요. 그래서 삐삐였던 것 같고 그러다가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내가 삐삐로 살 수 있는 애가 아니구나. 제 이제 뭐가 현타가 온 거죠. 네, 현타가 와서 중학교 3년은 정말 중고등학교 3년은 거의 저한테는 그냥 암흑기 같은 뭐 약간 그런 시간이었는데 중학교 3년은 특히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오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혜균이 그래서 울고 싶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병 왔잖아. 네. 일단 캔디였던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조금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 정상인 친구들이랑 살면서 나는 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이 수평이 맞을까? 그럼 내가 맨날 돈 받는 입장인데 아니 뭐 긴 병에 효자도 없다는 판에 어떤 친구가 계속 날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게 이제 잘 듣고 그 친구의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주는 길을 같이 찾아주는
그래서 명탐정 코난? 이거였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하고 독박 육아를 하고 대학원을 들어가고 공부를 하다가 또 잠시 한 몇 년 일하다가 사춘기 아이를 맡고 사춘기를 극복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공부를 해서 현재까지의 제 삶을 쭉 보니까 늘 저는 전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싸우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도 싸워야 돼. 전사인데 어떤 전사냐? 변신 로봇.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인데 로봇 전사 감마라고 감마 로봇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신이라는 건 뭐냐면 뭐 로봇 태권보이가 이렇게 있는데 뭐 필요하면 팔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분해가 되면 완전 다른 개체로 살다가 필요하면 1번, 2번 합체하고 3번, 4번 합체하고 살다가 또 어떨 땐 1, 2, 3번이 합체하고 살다가 어떨 땐 완전체로 살다가 어떨 땐 1번만 갖고 살다가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내 모습이 아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 각각의 조합으로도 살다가 또 온전체가 됐다가 분리도 됐다가 이렇게 변신하는 삶을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노래방 가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고요.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모습을 본 사람의 평가가 다르고요. 제가 엄마로서의 모습, 뭐 딸로서의 모습, 뭐 예를 들면 뭐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약간 미스테리하다. 네 정체는 뭐니? 네.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신 분은 뭐 팔색조 같다. 아니면 뭐 구미호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형은 뭐냐, 미래형은. 네. 제가 이제 그 명리학에서 제 자아가 그 해님인데 요즘에 뭐 탄소 중립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는 게 이제 풍력하고 태양, 태양광 에너지인데 풍력은 뭐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지만 해는 늘 뜨죠. 물론 뭐 흐린 날도 있지만 쨍쨍한 날도 있다 보니까 그런 친환경 에너지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저는 뭐 환경주의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제 삶이 에너지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탈탄소 근데 친환경에 안전한. 근데 우리가 태양을 안전하다고 보는 것도 착각이에요. 태양은 적절하게 쬐줬을 때는 인간한테 굉장히 많은 좋은 긍정적 영향도 미치지만 뭐 폭염 40도 50도 그런 사람 죽잖아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 돼. 그 다음에 태양은 세상에 두 개가 없죠.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 네. 누가 함부로 뺏어가지 못하게 고유의 제 영역, 고유의 제 캐릭터, 고유의 영향력. 근데 그게 어떤 인간한테 친화적인, 긍정적인. 그래서 그린 태양. 이게 제 미래형의 캐릭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본인의 나는 어땠더라? 이런 걸 한번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 이제 1부라고 따로 띄어서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인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애가 무슨 죄야. 이 얘기예요. 왜냐면 아직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근데 다 그 부모를 보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온대요. 안 그럴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즉 뭐냐면 그 부모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 교육, 제가 부모 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상담을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 아니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아니야 본인이 문제가 있어 라는 걸 그럼 어떻게 알리지? 그래서 부모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원점으로 돌아가. understand, okay 해놓고는 막상 하는 짓은 원래 뒷모습대로 해.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각자 본인이 엄마가 되기 이전에 미리부터 본인의 원래 자신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도 있고 타인이 바라보는 내 자신도 있고 타인도 학교에서 바라보는 내 모습, 부모가 바라보는 내 모습, 사회에서 바라보는 내 모습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최고로 가까운 내 모습을 찾는 것부터가,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데 저출산해서 애만 자꾸 낳으라 그러면 뭐합니까? 애가 온전하게 크지 못하는 환경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심각성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혀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